스냅이라고 써 있고요.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상대 미래를 간파하는 힘. 되게 무섭죠, 그죠? 이 책이 읽으시면서 좀 어려운 이유는 논문 같은 책이에요. 그럼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근데 저는 이 책 예전에 읽고 다시 읽으면서 좀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가 무서울까요? 스냅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순간, 찰나. 5초면 끝난다며. 아까 우리 원장님 5초면. 네? 진짜. 그러면 이 스냅은 의식일까요? 무의식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행동하는 나는 무의식이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행동하는 나를 보는 사람의 시각은 의식이에요. 그 사람이 의식하니까 그 사람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것 같아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의식이죠. 그죠? 그럼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의식일까요? 의식일까요? 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무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의식이죠. 왜냐면 아까 이제 5초면 안 돼 그랬잖아요. 그럼 5초 동안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그 무의식 중에 5초 동안의 행동이 훈련되고 연습되면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왜냐하면 어느 5초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5초를 보여주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면접 보러 가. 그러니까 여기 책에는 그랬지만 면접 보러 가서 보이는 표정은 의식적으로 보이는 표정이 맞아요. 그런데 면접장에 가보면 되게 차갑고요. 보통 면접장은 다 추워요. 그리고 면접장은 좀 약간 조용하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는 제가 예측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연습을 했어도요. 그 자리에 가면 떨어요, 안 떨어요? 떨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떨지 않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의식적인 행동이에요. 언제? 평소에. 평소에 의식적으로 연습한 것은 결정적인 무의식적인 행동이 필요한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 않고도 몸에 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면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인 경쟁력. 우리가 지금 의식적인 경쟁력을 많이 찾죠. 무의식적인 경쟁력. 저는 그 과 나왔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과를 나왔다는 기능적 요소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소서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순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잠시 한 10분밖에 안 되는 면접 시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항고할 수 있죠. 그런데 보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의식적인 경쟁력에 이 책에 나온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아까 우리 얘기한 비언어적 소통이에요. 그럼 비언어적 소통의 반대말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뭐예요? 언어적 소통이에요. 말귀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근데 이렇게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진짜 무의식 중에 저 사람의 의식이 연습이 돼요. 언어에서 있지 않고 비언어에서도 알아차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언어적 소통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거는 비언어적 소통을 갖고 결정을 한다는 사실이죠. 가령 음식점에 갔어요. 나는 김치볶음밥 굉장히 잘해. 그래서 식당을 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갖고 이 주방장이 사장이요. 김치볶음밥만 만들어요. 김치볶음밥만 한다고. 근데 김치볶음밥을 먹으러 가는 고객은 뭘 보고 가서 먹는 거예요? 청소 상태 깨끗해야 되고요. 에어컨도 잘 돼 있어야 되고요. 들어가는 사람이 인사도 잘해야 되고요. 조명도 좋아야 되고요.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요. 어때요? 거기서 조금 더 갈까요? 나를 좀 기억도 좀 해줘야 되고요. 다 뭐예요? 다 비언어적 소통이에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김치볶음밥 만들다가 이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건요. 손님이 많으면 그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손님이 많아지면 그때 서비스하는 거지. 지금 내가 김치볶음밥 만드는 게 더 중요한데 무슨 손님에게 서비스야 라고 하지만 사실의 본질은 김치볶음밥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망할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옆집보다 싼데, 우리가 옆집보다 김치볶음밥 많이 주는데. 근데 고객은 뭐라고 그래? 내가 언제 싼 밥 먹는다고 그랬어? 고객이 뭐라고 그래? 내가 어디 밥을 많이 달라고 그랬어? 엉뚱한 걸로 경쟁하죠. 이게 비언어적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응시하고
목소리도 아까 나오지만 사실 목소리 연습해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그 목소리를 갖고 있어야지. 평소에는 안녕하십니까 이러는데 뭐 평소에 안녕하십니까 이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평소에 갖고 있던 본인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책이 지루한 이유가 있어요. 왜 지루해요? 했던 걸 또 하고 그 실험을 또 하고 좀 지겨울 정도예요. 왜냐면 이게 논문 같은 책인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를 증명해내는 거야. 증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적인 임상 실험이에요. 임상 실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가까워지죠. 여러분 보세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날 확률이 높아요? 뒷면이 날 확률이 높아요? 똑같아요? 진짜? 던져볼까요? 어떻게 던져야 똑같아요? 많이 던져야 돼요. 많이 던지면 똑같아져요. 그죠?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해요?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도둑질도 하면 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양적인 임상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 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역으로 보면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그 비언어적 소통. 아니 삶이 웃기지 않는데 어떻게 웃냐고요. 이거예요. 설득이 되죠.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하냐고요. 이거 말이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뭐 양적 임상 실험 먼저 여러 번 하세요. 이거예요. 양적인 임상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죠? 데이터잖아요. 이 책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다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어렵지만 이게 사실 논문 한 권인데 우리가 읽으면서 이 저자의 의도를 모르면 그냥 데이터 쫓아가다가 끝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양적인 임상 실험을 통해서 횟수를 늘려라는 거예요. 그건 의식적이에요? 무의식적이에요? 의식적 플러스 양적 임상 실험 통하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게 결국은 무의식의 문제 아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얘기하고자 하는 마지막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미래를 간파하는 힘을 두 글자로 줄이면 지혜예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데이터죠. 잘 들어보세요. 데이터예요. 데이터는 누구든지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이 다 데이터나 적어놓지 않으면 기록해놓지 않으면 데이터는 의미가 없겠죠. 근데 데이터가 모아지는 것을 쓸모가 없어요. 이걸 뭐예요? 분류하죠. 분류해서 버릴 거 버리고 우리 아까 누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기로 한다는 분류한다는 거죠. 데이터를 분류하면 뭐가 돼요? 정보가 돼요. 정보가 되면 그때부터 돈이 돼요. 정보가 된다. 데이터를 쌓아놓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정보가 되죠. 그러면 정보를 행동으로 옮기면 뭐가 돼요? 정보를 분류한 것을 콕 집어서 내가 이걸 행동에 옮기면 그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입꼬리 이렇게 올리면 눈꼬리 이렇게 올리면 되겠네? 이렇게 내리면 되겠네? 소리 날 때 이렇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 비언어적 행동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뭐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네? 이게 지식. 책을 많이 읽으면 이렇게 되네? 이게 지식이에요. 그죠? 근데 이 지식에 조금 더 공익적 가치를 부과한 게 뭐예요? 지성이에요. 지성.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성인 그러면 알고 있는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책에 대한 무의식적인 경쟁력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의식의 노력이 아니라 의식의 노력의 반복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경쟁력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5초면 판단하면서요. 근데 우리에게 그 5초가 언제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꽉 채서 준비하고 있어야 결정적으로 언제 그 5초가 오더라도 내 5초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저자의 책의 어떤 의도는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절대로 틀리지 않았어요. 관건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노력은 그 노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나비 모임 나와서 넣는 건 뭘까요? 책을 읽고 나와서 얘기하는 연습이죠. 저는 거기 가면 저는 정리가 안 돼서 못 나가요. 그럼 그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왜요? 그 안 나오면 계속 그렇게 사시겠어요? 저는 그냥 뭘 읽으면 표현이 안 돼요. 이건 뭐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언어적 소통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와서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 더 많이 잘 들어주고 표현해주고
이건 뭐죠? 비언어적 소통이죠. 이걸 갖고 자꾸 누구에게 어떤 호감을 주는 건 뭐예요? 이게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의식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